안녕하십니까. 재성TV의 문재성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수업했던 거 마저 이어서 누가 지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어서 마저 진행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온 결합물 그 얘기하다가 끝났죠. 이온 결합물. 그래서 그거부터 조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결합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다 지금 끝난 것 같은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얘기했죠. 이온 결합은 뭐에 의한 결합이에요? 전기적인 결합이다. 이게 전기적인 결합. 정전기의 에코 됐다. 됐어요. 정전기의 저기 뭐야. 여기 뭐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그 저기 얘기했었잖아요. 인력과 그 전기력. 그래서 인력 청력할 때 이렇게 다른 그 극을 띠고 있는 전기는 인력, 같은 극을 띠고 있는 것은 청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전자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죠? 전자를 준 원소는 뭐가 됩니까? 그 전자를 주게 되면 양성자가 더 많기 때문에 양성자가 더 많아서 플러스, 전자를 받은 그 원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플러스. 네, 찌직거려. 전기를 띠게 된다. 깜짝 놀랐어요. 자, 그 밑에 이제 이온 결합 화합물 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게 되는 개수의 비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다 그랬는데, 자,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Na 플러스 Cl,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던 전자를 염소한테 줍니다. 그럼 이제 나트륨은 그냥 플러스, Cl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의 합이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됩니다. 요게 바로 요거예요.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개수의 비. 알겠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이 이거죠. 나트륨 이온에서 여기 구멍 빵 뚫린 거에 전자를 하나 줬다는 겁니다. 염소는 지금 전자를 하나 받았고,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뚫려 있고 여기는 하나가 달려 있으니까 얘가 두 개 껴지는 거네,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요거 아닙니다. 요런 의미 아니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염화나트륨의 결합은 이온이 띠고 있는 전기적인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알겠죠? 그 예 보게 되면은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NaCl, 여기 1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대1의 비로 결합하는 것이고요. 염화칼륨,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1대1의 비로 결합하는 것이고, 산화칼슘, 여기 보면은 산화칼슘 2 플러스, 산소는 2 마이너스예요. 알겠죠? 그럼 이거 그냥 더하면 뭐가 돼? 0이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결합하게 됩니다. 산화마그네슘도 마찬가지가 돼요. 2 플러스 2 마이너스, 그래서 더했을 때 뭐가 돼? 0이 되니까 1대1로 결합하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1대1의 결합에 대해서 나온 것이고요. 여기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가 다른 경우,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염화칼슘이 있어요. 염화칼슘은 CaCl2. 그럼 요게 지금 두 개죠. 그죠? 칼슘은 하나고. 자, 그러면 칼슘 하나에 염소 두 개. 왜 그렇게 결합을 하냐면, 칼슘은 2 플러스. 그러면 얘가 띠고 있는 전기적인 성질을 중성으로 만들려면 마이너스가 총 2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염소가 2개. 그죠? 염소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염화 마그네슘 MgCl2 똑같아요. Mg는 2 플러스, Cl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가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하죠. 그죠? 산화나트륨 Na는 그냥 플러스고요. 산소는 2 마이너스야. 그럼 이제 플러스가, 여긴 1이 지금 생략되어 있으니까 플러스가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한 거죠. 원래대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2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2대1의 비로 결합하게 되고요. 산화알루미늄 Ag 3 플러스, O 2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뭐 가지고 찾냐면 최소 공배수 찾으면 됩니다. 최소 공배수가 얼마야? 2와 3의 최소 공배수 6이 되죠. 6. 그죠? 그러면 얘가 6이 되려면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얘가 6이 되려면 몇 개 있어야 돼? 3개. 그러니까 2대 3의 비로 결합을 하겠죠. 2대 3의 비.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온 화합물의 표현, 분자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화학식으로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온 결합 화합물은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이온 결합 화합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양이온을 왼쪽에 쓰고요, 음이온은 항상 오른쪽에 씁니다. 양이온, 음이온. 알겠죠?
숫자를 교체해서 아래 첨자로 쓰되 가장 간단한 정수의 비로 나타난다. 여기를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죠? 여기 좀 꿀팁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최소 공배수랑 똑같아요. 알죠? 최소 공배수. 근데 약분할 수 있는 건 약분하게 되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화 표시를 빼고 식을 다시 쓰는데 1은 생략합니다. 알겠죠? 1은 생략한다. 만약에 A라고 하는 이온은 4 플러스, B라고 하는 이온은 2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교차해서 쓰면, 그럼 A2 B4냐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분해서 씁니다. 약분. 알겠죠? 자, 그래서 이온 결합 화합물을 읽는 방법은 음이온의 이름 더하기 양이온의 이름으로 읽는데, 우린 소는 뭐로 바꿔도 될까요? 화. 알겠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거 CaO. 그럼 얘가 뭐가 돼? 음이온은 뒤에 거죠? 그러면 산소. 앞에 거 양이온은 칼슘이죠. 그러면 산소 칼슘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소를 뭐로 바꿔서 화로 바꿔서, 그럼 뭐라고 하는 거야? 산화 칼슘. 알겠죠? 산화 칼슘.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얘 NaCl 나트륨 이온 더하기 염화 이온. 뭐 염화 이온보다는 우리가 보통 이제 염소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염화 이온이라고 썼네요. 그래서 이거를 뒤에 것부터 읽으니까 염화 나트륨. 그죠? 염화 나트륨. MgCl2 이것도 뭐가 돼요? 염화 마그네슘. 근데 숫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염화 마그네슘 이렇게 읽진 않아요. 알겠죠? 이렇게 읽진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것은 뭐냐면 공유결합. 그죠?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은 조금 이게 어려운 내용인데, 자,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전자를 공유해서 형성되는 결합.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온 결합은, 이온 결합의 물질의 공통점은 뭐냐면 금속 이온이 포함되어 있어요. 금속 이온이 아닌 이온. 뭐야? 칼슘, 나트륨, 뭐 마그네슘 이런 것들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금속 이온이 되겠지. 근데 공유 결합은 비금속 이온이 됩니다. 비금속 이온. 그래서 이걸 공유 결합이라고 하게 되고요. 공유 결합의 형성은 비금속 원소가 서로 전자를 내어놓아 쌍을 이룹니다. 이 전자 쌍을 공유해서 결합한다고 했는데, 아까 선생님이 헷갈리지 말라고 했던 게 어디 갔어요? 어디 갔냐요? 이온 결합. 선생님이 헷갈리지 말라고 했던 게 요거 있죠? 요거. 여기 구멍. 여기 구멍에 얘가 끼워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이온 결합은 그냥 전자를 준 거예요. 이미 전자를 줬어. 너 가져 라고 줬어요. 그럼 다시 그걸 빼오지 않아요. 그냥 줬으니까 땡이야. 땡 줬으니까 저기가 생기겠죠. 전하를 띠게 되겠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러면 이 전기적인 힘으로 인해서 결합하는 것이 이온 결합입니다. 알겠죠? 전기적인 힘으로 이용해서 결합하는 것이 이온 결합. 그러면 공유 결합은 뭐냐? 얘는 전자를 공유합니다. 전자를 아까 그 빈 공간에 끼워지는 게 오히려 이 개념이에요. 빈 공간에 끼워지는 게 이 개념인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얘는 정상적인 거예요. 자, 염소 같은 경우에 또 뭘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를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7개. 그럼 선생님이 뭐라 했어? 그 껍질당 가장 안쪽에 있는 껍질만 하나, 나머지는 계속 8개, 2개. 가장 안쪽에 있는 거 2개, 8개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데 하나가 부족하죠. 그럼 전자를 어디 가서 끌어와야 되겠지. 그죠? 전자를 어디서 끌어와. 근데 봤더니 수소가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야, 그러면 내가 전자를 널 뺏어올 수는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전자를 공유하자. 전자를 공유하자. 네 전자를 나의 껍질에다가 껴줘. 이거예요. 너의 전자를 나의 껍질에, 전자 껍질에다 껴줘. 그럼 나는 개수가 딱 맞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전자가 몇 개가 되는 거야? 그 염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자를 공유하는 거를, 전자 공유를 통해서 결합하는 것을 우리는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공유 결합. 아까 화학 결합이 맞아, 이제 이온 결합이랑은 완전 달라요. 이온 결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줘. 그러면 나는 전자를 잃었고 다른 애는 전자를 받았죠. 그럼 전기적 특성이 나타나게 되잖아. 그죠?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 그럼 이때 띈 전기적 성질로 인해서 달라붙고 있는 것이 이온 결합. 알겠죠?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은 뭐냐면 아예 전자를 같이 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 네 전자 껍질에 내가 잠깐 껴놓게. 대신 나도 옆에 붙어 있을 거야. 이게 바로 공유 결합이 됩니다. 공유 결합.
그 공유결합의 또 다른 특징은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다. 비금속 원소, 금속 원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대부분 이온 결합이 돼요. 자, 공유결합 물질. 자, 결합하는 원소의 종류가 한 종류면 호돈소 물질, 두 가지 이상이면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하나면 호돈소, 두 가지면 화합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한 종류의 비금속 원소가 공유해서 생성된 물질을 호돈소 물질이라고 하는데 얘는 대부분 기체예요. 대부분 기체. 알겠죠? 그래서 한 종류의 비금속 원소 보면 수소, 뭐 H2 이게 수소 분자가 되겠죠. 산소 O2, 질소 N2.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종류의 비금속 원소가 공유 결합을 해서 생성되는 것을 우리는 홑 원소라고 합니다. 홑의 뜻이 한 개라는 뜻이죠.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홑 원소 물질. 알겠지? 그 수소 원소 두 개가 각각 전자를 한 개씩 내놓고 이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것을 우리는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산소도 마찬가지로 결합합니다. 산소도 마찬가지로 결합해요. 산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몇 개를 공유하냐면 두 개를 공유합니다. 두 개. 왜냐면 산소 저기 뭐예요? 산소 우리가 E-죠. E-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는 전자를 두 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개가 부족한 거야. 껍데기 따졌을 때. 알겠죠? 얘가 몇 개냐면 8개를 가지고 있어요. 8개. 전자가 8개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두 개, 겉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럼 두 개가 부족하잖아요. 그죠? 이 두 개를 다른 수소랑 같이 공유합니다. 두 개를 공유해요. 이렇게. 약간 뭐 좀 그림이 좀 이상한데. 그죠? 그림이 좀 뭐가 이상하죠. 어쨌든 두 개를 공유합니다. 이게 뭐가 그림을 내가 잘못 그린 것 같아. 그래서 전자를 두 개 공유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전자를 채우게 되겠죠. 그죠? 자, 화합물은 서로 다른 비금속 원소가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물질이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염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수소랑 하나 가지고 있어 공유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뭐라 했어요? 수소는 전자가 몇 개 부족해? 두 개가 부족해. 두 개를 채우면 꽉 차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수소 각각으로부터 전자 하나씩 공유합니다. 전자 하나씩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 그래서 H2O 되는 겁니다. H2O. 알겠죠? H2O. 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암모니아는 수소 같은 경우에 전자가 하나고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 N 얘 뭐였죠? N 몇 플러스지 얘가? 이게 몇 개가 부족한지 지금 선생님 생각이 정확하게 안 나네요. 질소가 14, 7. 얘는 7인데 7. 그러면 두 개. 가운데 두 개, 주변에 5개. 둘, 셋, 넷, 5. 그러니까 몇 개가 필요해? 8개를 채우려면은 3개가 필요합니다. 전자 3개. 그러니까 수소 3개로부터 전자를 공유받죠. 그래서 NH3가 되는 거야. NH3. 알겠죠? NH3. 얘는 H2O. 얘는 HCl. 이거 다 쓸게요. 자, 그다음 요거는 뭐냐면 메테인입니다. 메탄. 우리가 메탄가스라고 얘기하는데 탄소 같은 경우는 6이에요. 6. 번호가 6이에요. 원소 번호가 6입니다.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두 개, 그 주변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4개를 가지고 있죠. 그럼 몇 개를 채워야 돼? 4개를 채워야지 8개를 다 채울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4개가 부족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럼 수소로부터 몇 개를 받는 거야? 4개를 받으면 돼. 그러니까 수소가 몇 개 필요해? 4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소 하나에 수소가 몇 개 결합? 4개 결합합니다. 알겠죠? 이 탄소에 대한 결합은 굉장히 중요해요. 탄소에 대한 결합.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화학에서도 나오고요. 생물에서도 나오고요. 생명과학에서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탄소 우리가 표현할 때부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지가 4개. 알겠죠? 여기 무엇이 붙느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공유결합의 물질의 표현. 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기호를 먼저 쓰고 해요. 자, H와 O. 그러니까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죠. HO. 자, 2단계는 뭐냐면 왼쪽에 구성하는 원소 기호의 오른쪽에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를 아래 첨차로 쓴다. 그래서 1은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좀 얘기.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까
그 이온 결합은 우리가 화학식으로 나타낸다 그랬죠? 화학식. 그리고 공유 결합은 분자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식은 뭐냐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온 결합은 뭐냐면 화학적인 결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화학적인 결합. 어떻게 결합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공유 결합은 분자 자체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썼을 때는 비슷한데 어떻게 하냐면은 걔는 이걸 다 쓰죠. 이렇게 다 쓰는데 얘는 요거 하나만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화학식으로 써야 됩니다. 알겠죠? 화학식. 이게 이온 결합. 명시를 해줘야죠. 그럼 요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 물론 제일 무식한 거는 이제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냥 달달달 외우면 됩니다. 무식하게 달달달 외우면 되고요. 아니면은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뭐 1번부터 뭐 20번까지 원소기호 이런 거 외운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뭐 전자개수 혹은 뭐 전자개수가 궁금하면은 요 해당하는 숫자를 절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원자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번호대로 외우면 돼요. 번호대로가 전자의 개수입니다. 이게 큰일 날 뻔했다. 지금 선생님은 원자량은 요거의 2배예요. 원자량은 요거의 2배. 원자량은 숫자의 2배입니다. 원소 그 순서 있죠. 1번부터 쭉 그거의 2배가 원자량이 되고요. 선생님 거꾸로 얘기할 뻔했다. 선생님은 원자량을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어서 원자량을 그냥 절반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이 원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 개수. 그래서 다 채워지는 것이 2개, 그 다음 몇 개가 되는 거야? 10개, 18개,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26개. 이게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만약에 부족해. 9개야. 그럼 몇 개가 부족한 거예요? 여기까지 채우기에는 하나가 부족하죠? 그죠? 그러니까 전자를 하나만 공유받으면 돼요. 하나만 공유받으면 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쉽습니다. 알겠죠? 자, 분자가 여러 개일 경우 분자 앞에다 숫자를 붙인다. 이건 다 우리 뭐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죠? 분자식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긴 한데 잘 기억해둡시다. 요거를 참 우리가 1단원부터 좀 얘기를 좀 했었으면 좋은데, 그럼 이거 좀 이해하기 쉬운데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수준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조금 난해합니다. 자, 공유결합까지 우리가 지금 내용이 끝났고요. 화학 반응식 여기까지 다 했고, 자, 그 다음 우리가 화합물은 어떻게 표시하는지 봅시다. 분자식으로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앞에서 이제 분자식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분자식으로 분자의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표시 자체를 우리가 앞에서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 이루고 있는 원소, 그죠? 원자의 종류, 그리고 이 원자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전체 분자가 몇 개가 있는지 표시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분자식을 어떻게 쓰는지. 그럼 그거의 역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썼는데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이냐, 알겠죠?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래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는 수소와 산소, 그리고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는 수소 2개, 산소 하나, 이런 식으로. 원자의 개수의 비는 2대1. 분자의 개수는 총 앞에 큰 숫자가 있으니까 개수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개수 보면 알 수 있겠지. 개수가 2니까는 2개. 총 원자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수소 2개, 그리고 산소 하나에 개수가 2니까 총 몇 개가 돼? 6개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의 분자식과 분자 모형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지금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나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무슨 결합이 되는 거예요? 공유결합이 됩니다. 알겠죠? 얘는 전부 다 공유결합. 왜냐하면 선생님 이거 공유결합인지 어떻게 알아요? 금속이 없죠. 금속 없잖아. 수소, 산소, 질소, 염소, 염화수소,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 메테인. 여기 중에서 금속 이온이 들어가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부 다 공유결합이 됩니다. 알겠죠? 공유결합. 그래서 공유결합은 뭐로 표현한다고? 분자식으로 표현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뭐 어떤 거? 이온결합. 그죠? 그리고 이온결합은 뭐가 있어요? 금속 이온이 들어가 있어요. 금속 이온. 자, 그래서 한 종류나 두 종류의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물질은 우리가 화학식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그러면 얘는 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느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플러스가 와야 돼? 마이너스가 와야 돼? 마이너스가 오면 서로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플러스,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도 결합되고 이렇게도 결합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그죠? 어느 쪽 방향으로 전부 다 결합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온 결합의 특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온 결합의 특징. 그래서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금속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전부 다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 Fe, 그죠? 마그네슘 Mg 이렇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화학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독특하게도 탄소는 가능합니다. 탄소는 금속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요, 비금속의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탄소는 전기가 통합니다. 탄소는 전기가 통해요. 그래서 얘는 금속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요, 비금속의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알겠지? 신기하죠, 이거는. 그래서 얘는 여기 나온 것처럼 화학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화학식으로도 표현이 돼요. 그래서 철이나 마그네슘은 알 수 없으므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원소 기호로 나타납니다. FeMg 이렇게. 자, 두 종류 이상의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건 무슨 결합?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온 결합. 자, 여기 보게 되면 나트륨은 노란색, 염소는 이 무슨 색이라고 그래야 돼요? 약간 푸르딩딩한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염소는 그냥 우리가 전기적 성질만 띌게요. 마이너스, 나트륨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죠. 그죠? 이것이 바로 이온 결합의 특징이 된다. 이제 이온 결합의 특징.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분자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자 자체가 어디서 잘라야 될지 몰라요. 근데 아까 얘네는 이런 형태로만 존재한다면 이걸 다른 애가 여기 옆에 와서 어떻게 결합을 할 거예요? 이렇게. 얘가 옆에 와서 어떻게 결합을 할 거야? 얘는 옆에 와서 어떻게 결합을 할 거야? 그죠? 얘는 또 어떻게 결합할 거고? 그죠? 결합하기가 어렵죠. 이런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이온 결합은 이러한 형태로 결합하게 되고요. 한 개의 분자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화학식으로 씁니다. 알겠죠? 한 개의 분자로 표현이 될 수 있으면 이건 뭐로 쓰는 거야? 분자식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한 개의 분자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화학식으로 씁니다. 화학식.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Mg 플러스, Mg는 2 플러스인데 산소 2 마이너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염화나트륨과 산화마그네슘의 각각의 개수의 비가 이제 1대1로 결합한다. 그러니까 비율 정도는 표시할 수 있지만 이것을 하나의 분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온 결합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쉽게 이온화가 돼요. 요게 큰 특징이 됩니다. 공유 결합은 쉽게 이온화가 되지 않아요. 공유 결합은 쉽게 이온화가 되지 않고요. 이온 결합의 물질은 물에 녹이면 쉽게 이온화가 됩니다. 물에 녹이면 쉽게 이온화. 그래서 염화나트륨이나 산화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물에 녹게 되면은 이 원자들이 다 똑똑 떨어지면서 이온이 돼요. 알겠죠? 자, 우리 주변의 화합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면 되겠네요. 그죠? 탄산음료. 이것도 잘못 나왔어. H2CO3. 그죠? 탄산음료. 물 H2O. 그죠? 이거는 탄산이 물에 녹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H2CO 잠깐만요. 이게 이온화가 되면 CO3 2-. 이렇게 탄산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탄산이온. 알겠죠? 탄산이온. 물에 녹게 되면요. 요게 탄산이온이 돼요. 탄산이온. 이건 산염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산염기할 때. 자, 식초, 아세트산 들어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원래는 CH3COO 플러스 COOH가 되죠. 플러스가 아니라 얘기 잘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아세트산이 됩니다. 아세트산. 다른 말로 이게 빙초산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바로 아세트산이 돼요.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카페인이 뭐냐면 이거 되게 복잡합니다. 욕할 뻔했어요. C8 알겠죠? C8 H10N4O2 그죠? 되게 복잡한 식이다. 큰일 날 뻔했어요. C하고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미안합니다. 파색이랑 비슷할 뻔했어. 자, 아세톤.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요거죠?
아세톤은 요거랑 비슷해요. CH3, CO 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 CH3가 또 붙습니다. 요게 바로 아세톤. 알겠죠? 아세톤. 우리가 여기 손톱 지울 때 쓰는 거 아세톤. 플라스틱 용기는 폴리에틸렌 보게 되면 위에 거 좀 지울게요. 이거 설명해야 되니까. 여기 보면은 C2H4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N은 뭐냐면 이게 무한 반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무한 반복. 크기별로 이 숫자가 정해지는 거예요.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 N의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에틸렌이에요. 요게 에틸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요게 C2H4 이게 에틸렌. 그러면 이 N이 뭐냐면 이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요게 여러 개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개를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표현할 땐 폴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폴리에틸렌이에요. C2H4N 이게 바로 폴리에틸렌이 됩니다. 나일론 보면은 C12H20 우리나라 말로 할까요? 22NE52 요거 N 돼 있죠. 요것도 뭐냐면 요 물질이 여러 개 폴리란 뜻입니다. 알겠죠? 폴리. 자, 가정용 액화 성역가스는 LNG. LNG는 그 리퀴드 내추럴 가스입니다. 리퀴드가 액화, 내추럴이 천연, G가 가스, 그죠? 액화 천연가스. 이게 바로 LNG. 이거는 메테인이 주성분이 되고요. 액화 석유가스. 이거 뭐냐면 리퀴드 프로페인 가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페인과 뷰테인으로 되어 있어요. 프로페인과 뷰테인. 왜 여러분들 이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LNG와 LPG 중에 누가 무겁고 누가 가벼운지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럼 이거 보면 돼요. 자, 메테인은 CH4야. 몇 개 없죠? 여기 몇 개 없잖아. 그죠? 근데 LPG는 C3H8, 뷰테인 C4H10. 딱 봐도 숫자가 많지. 그죠? 그러면 메테인에 비해서 프로페인과 뷰테인은 무겁죠. 그래서 LNG가 세면 천장 위를 쓰는 거예요. LNG가 세면. 근데 LPG가 세면 바닥을 쓸어야 돼요. 왜냐면 가스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메테인은 위에 있어요. LPG는 위에 있어. LNG는 위에 있어요. LPG는 바닥에 있고.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가스가 노출되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환기시킬 때. 알겠죠? 자, 오늘 우리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했어요. 그죠? 우리가 한 게 지금 크게 두 가지 했죠. 화학 결합 중에서 이온 결합과 그리고 공유 결합, 그죠?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은 반드시 그러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여러분들 구분을 좀 잘해야 되고요. 구분하기 제일 쉬운 것은 뭐냐면 그 이온 결합은 내가 전자를 준 거예요. 알겠죠? 내가 전자를 줬어. 전자를 이미 줬어요. 그걸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줬어. 그럼 얘가 가지고 띄고 있는 전기적 성질에서 붙는 것이고요. 공유 결합은 전자 자체를 공유합니다. 전자 자체를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쓰자의 개념이고, 이온 결합은 주는 거야. 알겠죠? 주고, 그리고 이온 결합의 또 다른 특징은 대부분 금속 이온이 들어간다. 알겠죠? 금속 원소가 포함되고요. 그리고 공유 결합은 금속 원소가 없다.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알겠죠? 그리고 하나의 분자로 존재할 수 없는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학식으로 표현하고요. 하나의 분자로 존재할 수 있는 공유 결합은 우리가 분자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이 많죠? 전보다 선생님이 해야 될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산염기 요거 좀 진행 좀 해볼게요. 산과 염기. 산과 염기도 얘기를 하면 좀 할 게 많은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만 좀 중학교 수준 정도로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니구나, 우리 등교하는구나. 그럼 등교할 때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등교할 때 우리가 한번 진행해보고 원서 쓰느라 아마 바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로 잘 진학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얼굴 보고 얘기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손 바꿔줘야지. 안녕. 왜 꺼야 돼?